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5학년도 특례 원서 접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7월 8일부터 7월 11일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원서 접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학계열 또 의대를 합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주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서류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학생은 또 학생대로 또 학교 일정이나 과정들을 또 마무리해야 되고 또 국내로 또 입국하고 난 다음에 또 원서 접수 과정 여러 가지 생각하면 참 복잡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년 특례 중에서도 의예과 의대만 초점을 맞춰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특례는 3년 특례보다 더 쉽죠. 그렇죠. 3년 특례보다 더 쉽다. 하지만 그 더 쉽다라는 구간은 과연 어디까지가 쉬울까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연세대, 고려대까지도 우리가 3년 특례 전형보다는 12년 특례 전형이 훨씬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연세대나 고려대에 합격하는 것도 12년 특례라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연세대나 고려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12년 특례 전형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표준학력 지표나 다양한 활동의 내용들, 교과 성적의 우수성을 갖추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3년 특례보다는 당연히 쉬운데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서울대, 그 다음에 의학 계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년 특례가 좀 쉽다, 3년 특례보다 12년 특례가 좀 대학 잘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 이하의 구간에서 통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학 계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면 우리가 특히 외국에서 전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신 분들이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내 대학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사실상 거의 4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거나 또 거기에서 또 유급을 받거나 학점 관리가 안 되는 학생까지 따지면 사실상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고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2년 특례 전형의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입학했었을 때 가장 순조롭게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진행하고 가장 순조롭게 교과 성적을 또 학교의 어떤 그 성적이죠. 그렇죠? 학점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인문사회 계열이에요. 인문사회 계열. 인문사회 계열 중에서도 해당 언어, 다시 말하면 중어중문, 영어영문, 불어불문, 도고동문과 같은 이런 어문 계열 쪽이고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적응을 잘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바로 의학 계열로서 간호학과나 의대나 지대나 약대나 수의대가 다른 자연이나 공학 계열에 비해서 12년 특례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 생활, 또 한국의 생활에 순조롭게 잘 적응하는 좋은 원서 지원의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대에 관심이 매우 큽니다. 자, 12년 특례 의대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 전형별로 한번 유형별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평가만으로 합격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류 플러스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죠.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은 대표적으로 아주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두 개 대학이 지필고사 시험을 보는데 지필고사는 누구에게 유리하냐? 결국은 뭐냐면 지필고사는 재수생들에게 좀 유리한 거죠. 재수생들 또는 내가 외국에서 12년 과정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유형이 한국 국제학교인 경우에는 한국의 교과과정과 거의 흡사한 생명과학이나 화학 또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로서 대학 입시를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아주대나 대구카톨릭대학교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류 면접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죠. 면접은 학교들마다 유형 차이가 매우 많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처럼 화상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처럼 MMI 면접이라고 해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이나 또는 의료 상황에 대한 딜레마 문제 해결과 같은 것들을 제시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MMI 형식의 면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는 지성 면접이라고 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들이 있는데
대학들마다 면접의 유형은 다르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의대를 딱 하나만 쓰는 분 없고 또 약대를 딱 하나만 쓰는 분들은 없죠. 대부분 적어도 6개의 원서 지원 중에서 3개나 4개 또는 5개, 6개 정도를 의대 또는 약대 이렇게 묶어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한 대학 한 대학마다 면접의 유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개 대학의 원서를 쓴다, 6개 대학의 원서를 쓴다. 그러면 결국 면접의 특징은 첫 번째는 제출 서류 확인 면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MI 면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성 면접.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같이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을 보면 서울대학교는 화상 면접을 보고 작년 기준이에요. 면접 일자는. 작년 기준으로 9월 15일에 화상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면접의 비중이 가장 적은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서울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상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한 10분 정도 내로 해서 지원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학업적 계획, 또 간단한 제시문 면접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으나 핵심은 뭐냐면 면접이 반영 비율이 어떤 학교가 50%야. 어떤 학교가 반영 비율이 10%야. 그러니까 10%가 반영 비율이 적으니까 50%는 5시간 준비하면 10%는 1시간만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렇죠? 면접의 반영 비율이 적든 많든 일단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합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면접의 반영 비율과 관계없이 면접의 형태와 관계없이 면접은 정말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의예과 면접이니까 사실상 12년 특례 전형에서도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썼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8월 19일에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30% 반영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1단계에서 5배수인데 대략적으로 대학들은 한 5배수 정도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1단계에서. 12년 특례 의대가 3년 특례 의대에 비해서 경쟁률 차이가 사실 별로 크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구간이 종합적인 경쟁률을 따지면 약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경쟁률이 높은 지점도 발생이 되겠죠. 평균적으로 약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5배수 정도 된다. 그러니까 1단계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나머지의 경쟁률이 3에서 4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양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의예과 선발이 없지만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고 면접은 100% 선발입니다. 중앙대학교는 1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30%인데 중앙대학교는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성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반영 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표준학력 지표 가지고 있는 성적의 우수성이 다소 부족하다? 그럼 뭐로 보완해야 되지?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 그럼 뭐로 보완해야 되냐면 결국은 면접으로 보완해야 되죠. 그럼 면접에서 면접의 반영 비율이나 변별력이 좀 높은 면접이 바로 이런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 대표적으로 중앙대 같은 학교가 그런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천대학교는 1단계의 배수가 무려 10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배수가 상당히 큰데 저는 3년 특례 선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단계 배수가 크면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성적이 좀 부족하니까 1단계 배수가 큰 가천대에서 10배수 안으로 들어가면 면접을 통해서 뒤집어서 합격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고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10배수를 둬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고르면 되겠지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가천대학교에서 뽑는 의대 정원이 많다면 10배수를 둘 수가 없죠. 그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대학으로 면접에 몰릴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천대학교의 면접의 변별력이 높지 않아요. 대부분 가천대학교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바탕으로 하는 면접을 보다 보니까 일반적인 인성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구간은 아니다. 이 점이죠. 무슨 얘기냐면 1단계 배수가 크다. 그럼 1단계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그런 경우들은. 하지만 1단계 배수는 큰데 면접의 비중이나 변별력이 높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1단계 통과하고 면접으로 뒤집어 보자. 이게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연세대학교 미래,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는 면접 100%, 을지대학교는 일괄 합산 방법입니다. 일괄 합산 방법이나 이렇게 다단계 방식이나 사실은 별 차이는 없죠. 큰 차이는 없고, 을지대학교는 서류 20%, 면접 80%고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에서 30%고 면접 날짜가 가장 늦은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을지대학교가 면접 일정이 가장 늦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평가 대학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국대학교 YG죠. 동국대학교 YG, 아주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해? 재수생. 내가 현재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12년 특례 전형으로 합격했지만 나는 의학 계열로 좀 바꾸고 싶어. 이런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죠. 그렇죠? 동국대학교 YG나 아니면 대구카톨릭대학교나 아주대학교고, 동국대학교 YG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이 되는데 수능은 4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2과목을 보지만 이걸 합쳐서 하나의 영역으로 보니까 탐구. 그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4개의 영역 중에서 동국대학교 YG는 3개의 영역 등급 합이 4. 다시 말하면 2등급, 1등급, 1등급 이렇게 맞으면 4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과탐은 한 과목을 적용시키게 되고, 동국대 YG 의예과는 3, 4고요. 한의예과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5를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능 체제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국대학교 YG의 원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대학교는 1단계에서 20명을 통과시키게 되고 수강능력시험이라고 해서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 아주대학교는 면접의 비중도 꽤나 큰 편입니다. 자, 대구카톨릭대학교는 1단계에서 공인어학 성적이 20%가 반영이 된다는 점이고요. 자, 2025학년도에 달라지는 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순천향대학교가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1명을 선발한다. 순천향대학교는 3년 특례에서만 의대를 선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년 특례 전형에서도 의예과를 선발한다 라고 시행계획에서는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모집 요강에 딱 정확하게 적용이 될지 몰라요. 예전에는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거의 100% 일치했는데 요즘에 입시 변동이 좀 있다 보니까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계획에 있는 내용이 모집 요강에 없을 수도 있고, 시행계획에 없는 내용이 모집 요강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최종적 모집 요강에서 순천향대학교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026학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대구카톨릭대학교가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카톨릭대, 아주대, 동국대, YG 이 3개 대학이 지필 전형으로 좀 유리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대구카톨릭대학교가 없어졌다 의예과에서, 그러면 대부분 12년 특례 의예과는 서류 면접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약대는 그대로 선발하고요. 건양대학교도 3년과 12년 특례 의예과를 2026학년도부터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학교가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또 생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 모집 인원이 이렇게 없어지는 학교가 있고 없어지진 않고 모집 인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양대학교나 대구카톨릭대학교가 의대가 없어진다고 해서 전체 12년 특례 의대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새롭게 12년 특례나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나 약대를 선발한 학교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원 여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년 특례 전형의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이제 12년 특례 전형에서 실제 지원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원했나 이렇게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면 한 51명 지원했고, 카톨릭대학교가 48명, 성균관대학교 무려 77명, 고려대학교 55명, 한양대학교 53명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한 20대 1 정도 나오지만, 그렇죠? 특정 구간에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요 점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수시 입시하고 좀 다른 점. 대부분 입시는 이러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경쟁률이 낮아져요. 꼭대기에 높은 과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12년 특례는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의학계열 올라가면서 어디가 제일 높아? 의대가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그쵸? 약대도 의대보다 훨씬 낮죠. 약대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대 1, 12대 2 정도 경쟁률이 나오니까 그만큼 상위권 학생들은 다 의대로 몰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야, 혹시 나는 성적이 좀 낮은데 운이 좋으면 의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대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인데 12년 특례에서는 토픽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의예과, 의대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사소통 능력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의사 간의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더군다나 3년 특례가 아니라 12년 특례다.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다. 라고 하면 결국 한국어 구사 능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토픽 성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붙기가 어렵다고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픽 성적이 막 3급, 4급에 이거 어려워요. 토픽 성적은 사실상 거의 6급을 다 맞아야 된다고 보셔야 되고 이거는 의대를 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12년 특례 전형으로 약대를 쓸 때도 토픽 성적은 필수라고 보셔야 되고 12년 특례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써도 토픽 성적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그중에 이러신 분들이 계시죠. 야, 우리 애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 한국어를 너무 유창해. 그렇기 때문에 굳이 토픽 성적을 딸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평상시에 생활 영어를 잘하거나 평상시에 한국어를 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학 입시의 서류를 통해서 본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입증받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면 토픽은 정말 중요하다. 의예과의 원서를 쓸 때뿐만 아니라 약대를 쓸 때도 중요하고 서울대, 연세대뿐만 아니라 하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의 원서를 쓸 때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급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들은 서울대, 카톨릭대, 아주대, 인제대, 건양대, 중앙대, 동국대, YC인데 3급 이상이라는 말의 뜻도 상급 맞으면 오케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최소 상급은 맞아야 된다는 최장력 기준을 두고 있는 거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5급 이상, 6급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선택이거나 폐지가 된 학교도 안 내도 돼 이런 말이지만 안 내도 돼 이 얘기가 안 내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뜻은 아니에요. 꼭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인어학 성적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대학은 그냥 해당자 공인어학 성적이 있으면 내라 이렇게 말하는 학교들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카톨릭대, 성균관대, 을지대, 건양대 등은 공인어학 성적의 최장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당연히 공인어학 성적 해당자를 제출하세요 라는 것보다 최장력 기준을 제시한 학교가 공인어학 성적의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찌됐든 간에 서울대부터 카톨릭대학교처럼 공인어학 성적이 있으면 제출하세요? 또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라고 말하는 이런 학교들은 그만큼 공인어학 성적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 원서 쓸 때 중요한 게 바로 토플 성적과 토픽 성적이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왜? 의사소통 능력이 의예과의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고 영어라는 것은 단지 의사소통의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학업의 준비 정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자료들이 결국은 다 영어로 되어져 있고 실제 많은 영어들을 활용하는 게 의예과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자, 유형별 지원 전략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내용이 걸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톨릭 대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1단계 배수를 5배수에서 4배수로 낮춰요. 요건 이제 3년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 뭐 5배수에서 4배수로 낮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토픽 상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토픽 5급. 이거는 연세대학교 5급은 의예과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의대나 약대나 간호학과에 하나에 요구하는 경우고 일반 학과는 토픽 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붙으려면 있어야 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가톨릭 대학교는 토픽 상급이고 토플 80점에 IELTS 5.5나 테스 298점 정도를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는 활동 증빙은 모든 학교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활동 증빙이죠. 활동 증빙이라고 한다면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리더십 등은 어차피 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벌어지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표준학력 지표라고 하는 거, 표준학력 지표, SAT다, AP다, 공인어학성자 이런 것들은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목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화상면접, 가톨릭대학교는 지성면접, 인성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균관대학교는 MMI 형식의 면접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면접의 비중이 좀 커요. 100% 면접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초 과학 기반 학업 능력 및 인성 및 성장 잠재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면접의 형태는 MMI 면접 플러스 지성 면접. 지성 면접이라고 하면 생명과학, 화학을 진행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한양대학교도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만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활동증빙 목록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작성하는 거. 대학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들은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특히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활동증빙 목록표를 작성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이 목록표 작성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어떠한 노력과 활동을 했는지, 진로와 관련하여 본인이 어떠한 우수성이 있는지, 또는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학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학교, 미래인데 이 세 개 대학 중에서 면접의 비중이 좀 높은 학교가 어디냐 이러면 중앙대, 연세대, 미래가 면접의 비중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면접 일자는 가천대학교는 2024년도 모집 요강이 나왔기 때문에 7월 23일에서 7월 24일 면접이 제일 빠르죠. 가천대학교가. 가천대학교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면접 준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순천향대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12년 특례 전형으로 선발하게 될 것 같은데, 순천향대학교는 다단계 전형이에요.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이고, 그 다음에 면접은 인적성 면접,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이니까 기본적으로 MMI 플러스 지성 면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학력 지표도 제출이 가능하고, 활동 증빙 서류에는 10개의 항목까지 적을 수 있고,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글자 수 제한이 없다고 해서 막 너무 길게 쓰면 읽는 사람이 피로도가 심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는 대략적으로 글자 수의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약 50자 정도, 70자 정도 내에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건양대학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학년도부터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을지대학교는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인데, 을지대학교는 특히 이제 토플 IBT가 100점이니까 공인학성적인 장점이 있으신 분들은 을지대, 건양대 같은 학교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건양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활동 증빙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표준암벽 지표도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카톨릭 광농대학교,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동국대학교, 와이즈인데 이 대학들은 대부분 이제 의대 중에서 약간 하위권에 해당되지만 사실 의대는 하위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어차피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제대학교는 토픽 성적이 상급이고 가톨릭대학교는 토픽을 4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에서 보면 인제대학교는 10개 항목의 글자 수 50자씩 쓰도록 되어져 있고, 가톨릭대학교는 고교과정 활동 사항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기타 시험 성적이나 영어 외의 어학 능력, 봉사활동, 학술활동, 수상 경력에 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아주대학교는 2명을 선발을 해요. 대구가톨릭대학교는 3년 특례와 12년 특례를 통합하여 2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지필고사를 보는 거죠.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에 500점, 화학에 500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는 영어와 수학이기 때문에 내가 난 영어와 수학에 강점이 있다. 나는 생명과학에 화학에 강점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런 학교를 중점적으로 잘 준비하시면 좋은데
고민하실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고 지필대학이 좁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전형의 특징에 맞는 학생들은 결국 이 학교를 위해서만 준비하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류평가 전형에서는 사실은 이제 국내 대학 입시에서는 서류평가에서 세 가지잖아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처 역량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학업 역량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과연 몇 점 정도 되면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뭐 IB 성적이나 A레벨만으로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점 맞으면 붙어요.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지표가 높으면 다른 게 조금 낮아도 평균 점수가 좋으니까 될 거고 어떤 지표가 낮아도 다른 게 좀 우수하면 될 거예요. 근데 둘 다 비슷하고 안 좋아. 그럼 뭐 못 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하셔 보셔야 되는데 위에서 보시는 내용은 202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IB 성적에 대한 쉽게 말하면 등급별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2023년도에 8.55%는 IB 성적 40에서 45점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 그 다음에 14.7%는 IB 성적 39에서 35 성적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IB 성적이 보통 40에서 45점대다. 그리고 12년 특례다. 그럼 대부분 이제 상위권, 수도권의 대학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IB가 2020, 2021, 2023년도로 가면서 40점과 45점의 구간, 특히 45점 만점을 맞은 학생의 숫자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40에서 45점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 27.16%예요.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8.55%이기 때문에 27.16%에서 8.5%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야 전년도에 IB 몇 점으로 붙었어. 이런 얘기 성립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IB 성적이든 A레벨이든 SAT든 성적이 해당 연도의 표준학력 지표가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 경쟁력이 어느 정도냐. 요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 가려고 하면 몇 점이냐? IB 성적은 적어도 한 43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43점보다 낮은 성적, 뭐 41점이나 42점의 성적으로도 의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41점, 42점 맞으면 무조건 못 붙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한 43점 이상은 되어야 그래야 12년 특례를 하더라도 의대를 합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A레벨은 당연히 이제 파이널 성적으로는 A레벨 A+를 맞아야 될 거고요. 자, SAT 성적은 몇 점 정도 되어야 의예과에서 의미 있는 점수가 될까? 대략적으로 한 1540점 정도는 되어야 의미 있는 성적이 되고 1550을 넘겨야 경쟁력이 있는 점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P는 그럼 어떨까? 그러니까 AP는 기본적으로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의대와 관련된 기본 전공 과목을 5점을 맞아야 되죠. 내가 만약에 AP 학교다. 그럼 적어도 5점이 5개 이상 점수는 나와야 될 거고 내가 AP 학교는 아니지만 AP 과정을 이수했다 하면은 의대와 직접 관련이 되어진 과목들 대표적으로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나 캘큘러스나 잉글리시 이런 과목들은 5점이 나와야 되고 특히 바이오를 만약에 4점을 맞았다 이러면 사실상 합격하기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왜냐하면 바이오는 의대와 직접 관련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만큼. 자, 토플 성적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IB 성적 중요해요, SAT 중요해요, AP 중요해요 말하지만 이러다 보면 토플 별거 아닌 것 같고 토픽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의대 원서 지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토플. 그렇기 때문에 이 토플 성적 정말 중요하고 더군다나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 당연히 토플 성적이 높아야 되죠. 내가 만약에 영어를 활용하는 나라나 영어로 12년 과정의 수업을 들었다.
어떤 학생은 3년 동안 영어로 수업을 들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영어 구사 능력이 좋아야 돼? 12년이 좋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3년 특례 의대를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토플 성적이 기본적으로 113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12년 특례 전용으로 의대 합격하는 학생들의 기본 성적은 115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12년 특례의 강점이 바로 공인화학 성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HSK도 마찬가지겠죠. HSK도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6급에 250 이상, 270 이상이 돼야 되고 델레는 C1이나 C2 정도까지는 접근이 되어져야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 학생 부모의 바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직전에 7월 8일, 9일, 10일, 11일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원서 지원의 동향을 파악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IB나 SAT나 뭐 토플도 그렇고 AP 이런 과정들은 해당 연도에 실제 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숫자라든가 또는 상위 구간에 얼마나 분포가 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점수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적 원서 지원의 과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신중하고 객관화되어진 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지원 대학에 맞게끔 서류 준비하셔야 되고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얼마나 본인의 전공과 지원학과와 관련돼서 우수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하느냐 이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면접을 의대 면접을 7월 12일부터 시작해서 7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시 월, 수, 금 3시간씩 해서 9번 한 반의 인원은 약 6명 내로 수업을 진행해요. 반의 인원이 많지 않고 6명 내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룹 수업을 진행하면서 1대1 개별 면접을 같이 병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월 1일서부터는 뭐가 진행하냐면 시험 직전까지 1대1 개별 맞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면접 수업은 저희가 5월 1일서부터 예약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약 접수를 못하신 분들은 면접 예약 접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12년 특례 의예과와 관련이 돼서 첫 번째는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면접 수업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지필고사도 합니다. 아주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동국대학, YG에 맞춰서 지필고사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년 특례 전형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막상 원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좀 답답하다, 걱정 많다 이런 분들은 원서 접수 대행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니까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거나 카톡이나 위챗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